안녕하세요. 이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좀 잘 받는 사람들. 물론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좀 더 갈등에 취약한, 수시로 맘상하고 억울하고 이런 심정을 자주 느끼는 분들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대단하고 성숙해 보이는 사람이나 또 아주 철없게 느껴지는 사람이나 그리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나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 사람들은 모두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또 내가 상처를 받는 만큼 알게 모르게 나도 누군가에게 늘 상처를 주면서 살게 되는데요. 사람들한테 나한테 살면서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배우자, 또 부모님이 가장 압도적이고요. 그 후에 형제, 자매, 또 친구, 동료 이렇게 모두 다 가까운 사람들을 얘기해요. 사실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별로 어려울 게 없잖아요.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니까. 그런데 늘 문제는 가까운 사이에서 생기는 거죠. 너무 가깝다 보니까 상대방을 나의 일부분으로 여기게 되기 때문인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가락에 반지 하나도 오랫동안 끼고 있다 보면 오히려 잠깐 반지를 빼둘 때 손이 허전해가지고 자꾸 손을 만지게 되고 그런 경험 있잖아요. 목걸이도 그렇고 모자도 안경도 뭐든지 오래 지니고 있으면 마치 내 몸의 일부처럼 생각되는 것 같이 인간관계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이 나와는 다른 존재,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할 것 같고 또 내가 말 안 해도 내 마음을 다 알아줄 것 같고 그런 착각과 기대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아주 이상한 현상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까운 사이, 나랑 친밀한 사이에서 어느 정도 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또 사람한테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대상, 가깝고 편안한 존재가 꼭 필요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마음이 좀 심한 경우, 본인도 결국 너무 힘들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죠. 툭하면 삐지고 서운해하고 상처받는 마음을 이해하려면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도움이 되는데요. 대체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경우가 아닌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좌절된 경험, 애착 손상을 입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양육자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과 돌봄이 부족했을 경우에 성인이 되었지만 늦게라도 그 결핍을 채우고 싶어 하거든요. 이건 어린 시절의 애착 손상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애착 갈망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어른이 되었지만 지금이라도 나의 의존적 욕구와 결핍을 채워줄 사람, 내가 온전히 수용받는 경험을 채우기 위해서 당연히 가까운 사람에게 향하겠죠. 부부나 연인, 또 자녀에게 향하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결핍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과잉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거든요. 상대방이 본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너무 크게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너무 많이 괴로워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그렇게 점점 관계가 고통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애착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좀 불편해하거나 또 피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어린 시절은 다 지나가 버렸는데 어쩌란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내가 어린 시절에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것 같을 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애착 형성이나 애착 손상이나 성인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양육자만의 책임으로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아이가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이나 또 양육 환경에 있어서도 주변의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형제 자매나 가족 특성, 특히 부부 관계, 엄마 아빠의 사이도 자녀의 성격 형성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또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사건들, 인간 관계들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의 성격은 어느 시기에 딱 고정되어서 불변된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성인이지만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겪게 되는 사건과 관계 속에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영향을 받고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린 시절에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것 같을 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마치 이번 생은 망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나의 어린 시절이 불행했기 때문에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을 갖는 분들도 있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엄마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당한 그렇게 어린 시절을 힘들게 보낸 자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째 딸은 엄마랑 똑같이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 툭하면 아이한테 짜증을 내고 언어폭력을 쓰고 손찌검을 해요. 그런데 둘째는 절대로 아이들에게 손찌검하는 일이 없어요. 언어폭력도 없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해요. 또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둔 형제가 있어요. 한 사람은 아빠처럼 맨날 술을 먹고 살지만 또 한 사람은 아예 술을 입에도 안 대고 살아요. 네 사람 모두한테 지금 당신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물어본다면 아마 다들 똑같은 대답을 할 거예요. 나의 부모님 때문이라고. 이렇게 똑같은 환경에서도 본인이 겪었던 아픔이나 결핍을 어떤 자원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각양각색으로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론 어린 시절, 특히 생애 초기 애착의 문제는 당연히 한 사람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고 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지금 이미 어른이 된 시점에서는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과민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어린 시절은 지나갔지만 지금 내 삶에서 또 다른 새로운 애착 대상, 배우자나 연인이나 친구, 또 나 스스로가 나의 새로운 애착 대상이 되어줄 수도 있거든요. 어른이 된 이후에도 손상된 애착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대상, 그런 시간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다면 심리 상담이나 그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역경을 겪어도 본인을 지킬 수 있는 내면의 힘과 자유의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서 한평생이 휘청거릴 만큼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들은 나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나를 마땅히 사랑해주고 지켜줬어야 할 내 부모님이 안타깝게도 완벽하지 못한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또 그저 그런 내 부모님 또한 부모로부터 온전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내 잘못도 아니고 또 이미 지난 시절 어차피 되돌릴 수 없는 거라면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하면 될 텐데요. 먼저 내 안에 있는 결핍을 확인하고 난 이런 결핍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구나. 그 상태 그대로 나를 인정하고 나를 알아주세요. 어쩌면 그동안 나조차도 내 마음을 외면하면서 살아왔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건 너무 마음이 아릴 만큼 힘든 부분이 있어서 힘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내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게 어떤 걸 말하냐면 나에 대해서 무엇 하나도 부정하지 않고 강요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는 걸 말해요. 또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고 집착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좀 더 유연하고 합리적인 사고로 바꾸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고 있는지, 나의 바람이 가능한 일인지,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게 건강한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천년만년 안 죽고 평생 살길 바라거나 또 주름도 흰머리도 없이 한평생 젊고 탱탱하게 살길 바라거나 누가 들어도 참 황당하듯이 어쩌면 상대한테 내가 굳이 말을 안 해도
내 마음을 다 알아주길 바란다거나 처음 만났을 때 사랑했던 그 마음이 그대로 영원히 변치 않길 바라는 것 또한 어쩌면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있는 비현실적인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특히 가족 안에서 많이 일어나요. 덜렁덜렁한 성격의 배우자한테 꼼꼼하기를 바라고 또 아주 내성적인 배우자한테 활발하고 막 유머 감각 있길 바래요. 또 자녀들한테도 우리 아이는 상당히 소심한 아이인데 어디서든 주목받고 리더가 되길 바라는 경우. 이렇게 내가 상대방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 바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상대방이 본인의 취향도 성향도 다 바꿔서 나에게 모두 다 맞춰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또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랑이 아니라 분화가 안 된 거예요. 조금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냥 희생양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상대방에게 모든 걸 맞춰주느라고 정작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상대방한테 다 쏟아버려서 결국 본인의 삶에는 아무런 에너지를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랑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각자 본인이 채우고 싶은 결핍이 있고 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기도 해요. 그래서 결핍은 또 다른 힘이라고 말하나 봐요. 제가 예전에 회복 탄력성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온 빅터 프랭클은 인간에게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선택의 자유라고 했어요. 아무리 혹독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자유만큼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에겐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을 어떤 자원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